쿤은 시험 해칭에 들어갔을 때 라크와 싸웠는데요. 작가님은 라크가 순수 근력이나 육체의 강도 및 내구력에서는 앞서지만 그 외 민첩성이나 신수 능력 전반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쿤이 앞서서 결국 쿤이 승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작가님은 식가문 본가 출신과 일반 선별 인원을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했었죠. 물론 라크가 네이티브 원이라는 게 밝혀진 이상 이들의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크라운 게임이 시작됐을 때 쿤은 다른 선별 인원들과는 급이 다른 속도를 보여주면서 쿤 가문 직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라크도 쿤의 속도에 놀라면서 은연중에 쿤을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술래잡기에서 쿤은 랭커인 퀀트를 낚으면서 랭커보다 지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천만 명이 넘는 선별 인원 중에서 랭커가 되는 건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랭커는 탑 내에서 신같은 존재입니다. 퀀트가 좀 장난기 넘쳐서 그렇지 이게 선별 인원이 랭커를 골탕 먹였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었죠. 하지만 이후 관리자의 시험이 시작됐을 때 같은 쿤 가문의 랭커인 하칠링한테 등대를 해킹당하면서 떡발렸는데요. 이건 쿤이 모자라서 해킹당했다기보다는 그냥 선별 인원과 랭커와의 역량 차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칠링이 쿤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상이 그렇게 밀렸다고 보긴 어려웠죠. 이후 쿤이 25층에서 다시 등장했을 때 에딘 단한테 속도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짝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에딘 단의 속도는 쿤란도 인정했을 정도로 빨랐고요. 아리의 가문 지파인 이니에타도 에딘 단의 스피드를 감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쿤이 느렸다기보다는 에딘 단은 스피더라는 특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엔간한 10가문보다 빠르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결국 에딘 단은 쿤의 함정에 빠지면서 쿤한테 패배했기 때문에 위상은 쿤이 더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쿤은 하치를 이겼다고 소문난 카사노를 찾으러 28층으로 향했는데요. 여기서 2급 선별 인원 한 명을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쩌리급 선별 인원과는 급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쿤은 시험 해칭에서 하칠링한테 해킹당한 뒤 등대를 역추적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등대지기로서의 역량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쿤은 퍼그에 소속되어 있었던 애플한테 통수당하면서 한 방 먹었습니다. 여기서 쿤은 알렌의 손에 깔려서 죽을 뻔했고요. 쿤의 팀은 애플과 미카엘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의 라엘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때부터 쿤과 라엘의 악연이 시작되었죠. 이후 쿤은 장난과 이하의 간호 덕분에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고요. 화련한테 퍼그가 자신과 밤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걸 듣자 화련을 공격했지만 가볍게 막히면서 화련보다 높은 위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싸웠다면 쿤이 이겼겠지만 길자베의 위상을 지키려고 하는 작가님의 연출 방식이 더 돋보인 대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쿤은 밤이 가디언들의 신한테 끌려갔을 때 이걸 방관했던 화련의 결정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죽음의 층에서도 화련의 제안을 어느 정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의심병이 많고 눈치가 빠른 쿤은 화련의 거짓말을 금방 눈치채면서 화련보다 위상이 아래라고 볼 순 없었고요. 둘의 위상은 비슷하게 설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층에서 쿤은 2급 선별인은 5강에 들지 못하면서 바라가브와 아낙, 엔드로시, 쿤남보단 낮은 위상을 보여줬는데요. 쿤이 2급 선별인은 5강 중 한 명이었던 창의 눈을 애꾸로 만들었다는 설정이 나오면서 강함에 지능이 더해진 전투라면 쿤도 2급 선별인은 5강급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순수 전투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들에 비하면 좀 부족해 보였지만요. 이후 펼쳐진 배틀 엑스 갬블에서는 리플레조와 함께 제일 높은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역시 지능이 탑이라는 걸 입증했고요. 쿤난한테 올인하면서 탈락할 뻔했지만 쿤난과 아나카의 승부에 파라큐리 개입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리플레즈와 롬메이는 퍼그의 동료들과 결탁해서 올인할 팀과 올인하지 않을 팀을 나눴기 때문에 이 결과로 쿤의 지능을 평가하는 건 부적절했고요. 결국 쿤이 이끌었던 탕수육팀이 공방전에서 최종 우승했으니 쿤의 실력은 역시 뛰어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공방전에서 쿤은 베타가 방 5개로 공격했을 때 베타의 공격을 등대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다는 걸 입증했는데요. 이때 한 번 막았을 뿐인데 등대가 손상되면서
베타한테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쿤은 리플레주의 움직임을 봉쇄하려고 했지만 리플레주를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리플레주가 베타처럼 방 5개로 공격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리플레주의 방 5개를 막아내면서 쿤은 방 5개를 2번 정도는 막아낼 수 있는 실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었고요. 라크가 매드쇼커로 리플레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밤이 리플레주를 막다치면서 라쿤 밤은 리플레주한테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쿤은 노비과 쿤난을 중심으로 스페어팀을 꾸려서 자신의 세력을 견고히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본격적으로 라일과 퍼거팀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쿤은 밤 앞에서 라일을 공격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걸 드러냈고요. 쿤의 팀도 물론 강하지만 비선별 인연인 밤과 라일이 훨씬 위험하다는 식으로 묘사되면서 이들한테는 살짝 밀리는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쿤은 밤과 따로 탑을 올라간 뒤 35층에서 라일과 다시 만났는데요. 라일이 등대로 쿤을 공격했지만 쿤이 백천경으로 가볍게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 역량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라일이 밤을 밀치면서 쿤은 라일팀이 지옥열차에 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고요. 이화와 좌악난을 백천경 안에 넣어서 지옥열차에 투입시켰지만 이들이 지옥열차에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또다시 라일한테 한 방 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쿤은 같은 가문의 랭커한테 연락해서 지옥열차를 멈춰달라고 부탁했고요. 지옥열차에 타기 위해 10가문 하이랭커인 하진성을 낚으면서 하이랭커보다 지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쿤이 수많은 10가문의 랭커들을 죽였던 10건의 클러 하진성을 한 방 먹였다는 건 엔간한 10가문의 랭커들보다 지능이 뛰어나다는 걸 의미했죠. 이후 쿤은 같은 가문의 랭커의 도움을 받아서 지옥열차를 따라잡는 데 겨우 성공했고요. 다시 라일을 추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쿤은 은어잡기 게임에서 라일과 제외했을 때 은어가 압축되어 있는 걸 미리 파악하고 라일한테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라일을 낚았는데요. 이후 쿤은 라일이 꺼낸 은어를 빼앗아서 처음으로 라일한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라일은 쿤한테 개무시를 당하면서 역대급으로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두 번째 게임인 은어 옮기기에서는 동전 던지기 대결을 펼쳤는데요. 여기서 쿤은 라일한테 사기쳐서 첫 번째 대결에서 가볍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 두 번째 게임에서 패배하자 능청스럽게 이 게임이 공정했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세 번째 게임에서는 라크를 시켜서 결국 라일과의 대결에서 또다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쿤답지 않은 도박이었고요. 약간의 운도 따라줬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밤과 관련된 사연이라면 약해지는 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달러쇼의 마지막 게임에서는 쿤의 선택보다는 밤의 선택으로 경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쿤이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는데요. 쿤은 밤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면서 어쨌든 달러쇼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호아킨이 패배한 뒤 라일은 하유라의 도움으로 지옥열차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요. 여태까지의 대결을 정리하면 쿤은 28층에서 라일한테 통수당했고 지옥열차에서 라일을 놓치면서 2번 패배했고요. 지옥열차에서 쿤이 라일을 3번이나 이기면서 라일과의 전적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먼트 정거장에서는 쿤이 하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0가문 직계다운 위상을 드러냈는데요. 카이저와 싸울 때는 뒤에서 구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밤한테는 한참 밀리는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쿤 자신도 카이저와의 대결이 끝난 뒤 밤을 옮겨주는 일밖에는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이후 쿤은 네이먼트 정거장을 빠져나갈 때 엔도르시보다 스피드가 느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도르시한테도 한참 밀리는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옥열차에서 쿤이 창을 던질 때 에반한테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확실히 쿤가운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죽음의 층에서는 엔나코어를 사용하면서 등대지기로서의 능력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베타가 있어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한계도 있었지만요. 이후 숨겨진 층에서 쿤이 키세아를 만났을 때 키세아한테 떡 발리면서 죽을 뻔했었고요. 에드안의 데이터와 자아드의 데이터가 싸우는 걸 보고 이게 선별인원끼리의 대결이냐고 말하면서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쿤이 에드안을 만났을 때 에드안한테 쌓인 원한이 많다는 걸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쿤이 창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에드안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쿤이 같은 가문인 쿤난보다 약했던 건 쿤난은 어렸을 때부터 마스테니식 전창수를 배웠지만 쿤은 아예 창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후 밤과 엔도르시는 이틀 만에 신수 형태를 만들어냈는데요. 쿤은 라크와 함께 계속 신수 형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한성한테 개무시를 당했습니다. 시험에 칭 동기였던 한학은 2급 선별위원일 때 방 4개를 사용했는데요. 쿤은 여기서 방을 1개밖에 사용하지 못하면서 확실히 10가운의 자제치고는 재능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후 쿤은 라크와 2대1로 2급 선별인원 시절에 비올레와 싸웠는데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얼음의 창을 받아들이고 능력을 사용하고 나서야 쿤 에드안한테 재능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쿤은 확실히 S급 캐릭터들에 비하면 약하지만 재능 하나만큼은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었죠. 이후 쿤은 숨겨진 층에서 라엘의 계략에 빠져 폭탄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요. 쿤감은 직계의 능력이 발휘돼서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쿤과 라엘의 전적은 3대3으로 치열한 혈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2년이 지난 뒤 쿤은 12수의 활약으로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는데요. 쿤한테 영감의 힘이 남아있다는 건 그동안의 공백으로 약해진 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작가님의 의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쿤의 지능은 랭커인 퀀트와 하이랭커 하진성도 골탕 먹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었고요. 전투력은 밤이나 엔도르시, 아낙 같은 S급 캐릭터들보다는 약하지만 하츠 같은 상위권 선별인원보다는 10가운의 힘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사용한 쿤의 능력은 에드안한테도 인정받았을 정도로 재능이 있었고요. 향후 0가문의 힘과 쿤가문의 힘이 합쳐진다면 10가문의 힘 2개를 이어받아서 천재라고 불렸던 엔자드처럼 랭킹 7등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